안녕하세요. 중고차의 모든 것입니다. 요즘 하이브리드의 인기는 최고입니다. 디젤차의 단점이나 소음, 관리 이런 것들이 신경 쓰기 싫으신 분들이 전기차로 가기 전에 하이브리드로 눈길을 돌리기 때문인데요. 수요가 하이브리드로 너무 몰리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중고차는 단가가 너무 안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꿀매물은 있습니다. 신형 하이브리드 차인데도 불구하고 단가가 많이 되는 차들도 있거든요. 오늘은 그런 단가가 많이 된 하이브리드 차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런 중고차 업체 보셨나요? 최다 자격증 보유, 자체 카센터 운영, 무료 시운전 리프트 점검, 확실한 AS까지 최고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산타페 MX-5 하이브리드 차예요. 이 차량은 현대에서 나온 중형 SUV 하이브리드고요. 풀옵션, 캘리그래피 등급의 옵션이 좀 들어간 차들은 신차가가 5천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지금 중고차 가격은 키로수가 한 7만 킬로, 8만 킬로 탄 2, 3년 된 모델들이 3천만 원 초반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이 디자인에 호불호가 되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호불호가 있다고 하지만 전 되게 이런 각진 차들을 좋아하거든요. 뭐 랭글러, 뭐 지바겐 이런 레이?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차량의 디자인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더라고요.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다. 그리고 더 마음에 드는 건 실내인데요. 이런 각진 차들은 약간은 클래식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리어루드가 들어갔는데 촌스럽지 않고 아주 고급스럽고요. 이런 이제 메모리 시트나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도 되게 깔끔하게 이 차량에 맞춰서 나왔죠. 그리고 이제 핸들은 이제 뭐 그랜저나 이런 신형 현대 핸들이 들어갔고 디스플레이도 일체형으로, 그리고 이제 센터페시아도 리어루드가 많이 사용이 되었어요. 연비 봐봐. 15.5. 이게 복합 연비는 이거보다 낮아요. 그런데 이제 실 연비는 복합 연비보다 좀 더 높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지금 트립을 좀 다른 걸로 넘기면 지금 4만 1000km를 주행하면서 17.9라는 엄청난 연비를 또 보여주죠. SUV에서 가솔린이면 딱 이거 반밖에 안 나오거든요. 10km를 넘기기가 힘든데 연비 측면으로 봤을 때 아주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 좀 각진 차들이 공기역학적인 구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연비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만으로 이 정도 연비를 뽑아내는 거죠. 이 중형 SUV가 아주 커졌습니다.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전고 자체가 되게 높아서 헤드룸 공간도 되게 여유롭고요. 그리고 뒷좌석도 아주 널널하게 이제 빠져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막 뒷좌석에 지금 옵션이 많이 없어요. 조금 더 큰 SUV를 보면 훨씬 더 뒤쪽에 이제 기능이 많이 들어가고 막 위에서 에어컨 나오고 이런 옵션들이 있는데 중형까지는 또 그 정도 옵션이 없어서 그건 약간 아쉬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패밀리카를 겨냥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커튼들도 다 이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뒤쪽에도 되게 디자인이 아주 모던하고 예쁘다. 그리고 현대에서 이 차량의 이제 디자인에 호불호가 있는 이유가 이 산타페 MX-5부터는 이 뭔가 이 차량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하자, 이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군데군데도 이런 패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쪽 라이트, 뒤쪽 라이트까지도 이런 형태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너무 과하게 쓴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좀 호불호가 있어요. 이렇게 각이 많이 져 있는 차들의 특징이 지훈 싣거나 사람이 탑승을 했을 때는 공간이 많이 넓어진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이 차량도 이렇게 직각 형태로 트렁크가 떨어지면서 훨씬 더 적재 공간을 넓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트렁크 아래에도 이제 수납 공간이 위치를 해 있고요. 앞쪽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아주 많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SUV를 타면 보통 옛날에 디젤 엔진이었을 때는 시동을 걸 때가 사실 제일 시끄럽지. 아무리 이제 좀 좋은 차들도 실내로 유입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SUV를 몰아도 이제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엔진 소리가 전혀 울리지 않는 그런 또 장점이 있고요. 이 덩치에 1.6 엔진이 들어갔어요. 1.6 터보가 들어갔는데 부족하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제 주행을 해봤을 때 그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전기 모터가 도와줘서 합산 마력은 235마력이에요, 이 차가. 그래서 출력에 대한 큰 아쉬움은 없습니다. 확실히 차가 이제 5천만 원짜리잖아요. 신차는 5천만 원이 넘는 차기 때문에 방음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엔진으로 이제 가동이 될 때도 실내로 소음이 유입이 많이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산타페의 뭐 승차감이야. 이 전 모델들도 워낙 승차감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승차감도 나름대로 괜찮은 편이고요. 하체가 이전 모델들에 비해서 조금은 서스펜션이 딱딱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지턱을 넘을 때 바로 자세를 딱 잡아줘요. 그리고 차체가 좀 높은데도 아까 서스펜션이 단단해지면서 좌회전 우회전을 할 때도 출렁임도 거의 없고요. 전기차가 이제 회생제동의 이질감이 너무 심하거든요. 그거랑 비교를 했을 때는 아주 훌륭합니다. 거의 내연기관이랑 다를 게 없는 이제 브레이크 감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1.6 하이브리드 엔진이 또 검증이 됐거든요. 10년 전부터 이제 사용한 현대의 이제 주력 하이브리드 엔진인데 내구성 검증이 끝났습니다. 거기다가 또 6단 자동 변속기, 내구성이 너무 좋기로 유명한 그 미션이 들어가니까 고질병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연식이 이 차량보다도 더 신형이고 현형 모델입니다. 바로 보러 가실게요.
자, 다음은 그랑 꼴레오스 하이브리드입니다. 르노에서 나온 중형 SUV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앞서 본 산타페 차량과 경쟁 모델이에요. 이제 르노에서 이를 갈고 나와서 나름대로 판매량도 높았습니다. 르노 차 중에서는 나름 선전을 하고 있는 모델인데 사실 중고차 가격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2024년도에 테크노, 아이코닉, 에스프리 알핀 이렇게 세 가지 트림으로 이제 출시를 했는데 가장 높은 등급인 에스프로 알핀 등급도 현대 기아보다는 좀 더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차 가격은 4천만 원 중반 정도로 출시를 했고요. 이 모델이 이제 중고차로 나오면 2024년식이 얼마냐? 24년식도 24년 말이에요. 키로수가 2, 3만 키로 탄 모델들이 2천만 원 후반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3천 초반이면 완전 새 차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전 나름대로 디자인 괜찮습니다. 프랑스 감성이 좀 충분히 묻어난 차량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또 실내가 많이 예뻐요. 이게 지금 그냥 문양이 아니라 불빛입니다. 여기를 보면 바로 보이죠? 이렇게 불빛이 나오는 거고요. 지금 디스플레이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또 여기 하나. 그리고 이런 데 소재를 보셔도 알칸타라 소재로 되게 고급스러운 소재가 들어갔고요. 가죽의 질감 자체도 아주 부드럽고 좋은 가죽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되게 마음에 드는 부분이 시트예요. 거의 스포츠카의 시트를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약간 스포티함을 강조하는 그런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실제로 차의 전장과 전폭은 이제 산타페보다는 좁습니다. 그래서 실내 사이즈도 좁을 거라고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1열 공간은 산타페보다 약간 폭이 좁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2열 공간은 산타페보다 오히려 넓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헤드룸 공간, 레드룸 공간 모두 널널합니다. 그리고 시트 각도가 좀 뒤로 누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장거리 주행을 할 때도 좀 더 편안한 포지션으로 이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패밀리카로 충분히 적합한 차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트렁크 공간 많이 좁습니다. 산타페는 이까지도 짐을 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차량은 여기까지밖에 못 싣는 거죠. 하지만 유모차를 싣거나 캐리어 정도를 싣기에는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이 르노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현대 차량은 또 다른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승차감이 어떤지도 보여드릴게요. 자, 스타트 버튼이 여기 이제 특이하게 생겼고 어라운드 뷰 아주 잘 보입니다. 카메라 좋습니다. 기어봉이 좀 어색해요. 후진할 때는 바로 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번 눌러줘야 되고요. 전진할 때도 이제 두 번 딸깍딸깍을 해줘야 되는데 약간 마세라티의 기어 노브 방식이랑 비슷한 거예요. 얘가 3단 미션으로 알고 있는데 CVT 미션의 느낌이랑 비슷한 거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변속에 대한 느낌이 거의 안 느껴집니다. 지금 이 차량이 아직까지 한 번도 내연기관 모드로 안 썼거든요. 일반 병렬식 하이브리드가 아니라서 EV 모드를 최대한으로 많이 쓸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거의 도심 주행을 할 때 70% 이상 거의 80%까지도 EV 모드를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산타페 차량의 복합연비가 14km 그 정도였던 거에 비해서 이 차량은 복합연비 자체가 15km가 넘습니다. SUV 하이브리드 치고는 엄청 좋은 효율을 내는 거죠. 지금 엔진 가동이 됐거든요. 거의 안 들리는데? 근데 산타페보다는 약간 더 들리는 수준? 방지턱은 훨씬 더 좋고 한쪽만 넘었을 때도 더 좋다. 승차감 좋네.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을 모는 듯한 느낌이 강하거든요. 얘는 변속기 때문인지 좀 더 전기차를 모는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이게 현대차들은 처음에 이렇게 악셀링을 깊게 하면 바로 엔진이 개입을 해서 힘을 같이 내주는데 르노차는 악셀링을 좀 깊게 해서 빠르게 이제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도 최대한 EV 모드를 지켜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시내 주행을 거의 70% 이상을 EV 모드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옛날에 르노 삼성 하면 현대기아보다 이점은 하나도 없지만 그냥 저렴하니까 좀 가성비로 사는 느낌이었다면 지금 나오는 이제 완전 르노의 차들은 기술 자체만으로 봤을 때도 현대차보다도 나은 느낌의 그런 순간들이 있네요. 자, 다음으로는 제가 강력하게 또 추천드리는 차 하이브리드 한 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입니다. 이 차량은 제가 가족차로 선택을 했던 차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어머님이 타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어요. 저도 고향에 내려갈 때마다 부모님 차를 아주 잘 빌려서 타고 있습니다. 그랜저는 현대에서 나온 준대형 세단이고요. 이제 현대차 중에서는 가장 좋은 세단이라 보시면 돼요. 물론 제네시스 G80, G90이 있지만 그건 제네시스잖아요. 현대에서 대빵은 이 녀석입니다. 자, 신차가도 캘리그래피의 이제 풀옵션 차량들은 5천만 원 후반까지도 가는데요.
있어요. 그런 차량들이 한 7만 킬로, 6만 킬로 탄 차들도 2천만 원까지 강가가 된 차들도 있어요. 외관이 이 차량도 처음에는 좀 호불호가 있었어요. 뭐 소나타 DH가 너무 예쁘게 나와서 이거는 동생보다 디자인이 좀 못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런 준대형 차들은 너무 스포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K8 모델 같은 경우도 너무 예쁘게 나왔지만 어쨌든 그랜저보다 판매량이 낮은 거는 약간 영해 보이는 그런 디자인 때문에 좀 더 중후해 보이는 그랜저가 잘 팔린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전장이 5m나 되다 보니까 실내 사이즈도 아주 널널합니다. 뭔가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이 차를 딱 타니까 조금 더 젠틀해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살짝 들 정도로 확실히 세단을 탔을 때는 SUV보다는 편안하고 안락한 느낌이 들어요. 이 차도 외관도 괜찮지만 실내가 좀 더 이제 압권이 아닐까. 그리고 그랜저 차량은 최근에 페이스리프트가 되었죠. 그럼에도 우리 중고차를 보시는 분들께 이제 되게 호재인 게 디자인이 똑같습니다. 달라진 게 거의 없어요. 제가 같이 있던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차가 지금 신형 그랜저인데 이전 모델이랑 뭐가 바뀐 것 같냐라고 하니까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물론 실내는 좀 많이 변하긴 했던데 일단 외관 디자인은 거의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히든 타입으로 손잡이가 이제 문을 열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산타페랑 좀 다른 거는 이런 커튼 자체도 이렇게 전동식으로 들어가게 되죠. 요거는 지금 G80보다도 디테일이 더 좋은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게. 이렇게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레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천장 자체가 낮아져요. 천장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인 남성이 타도 헤드룸 공간이 주먹 반 개 정도는 여유가 있고요. 레그룸 공간도 뒤로 많이 당겨져 있음에도 SUV만큼 이제 여유 공간이 충분합니다. 트렁크도 마찬가지예요. 깊숙이까지 이제 짐을 실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골프백이 또 이제 가로로 들어갈 정도로 폭도 되게 넓습니다. 이 밑에도 또 이제 수납 공간이 이렇게 위치되어 있죠. 이렇게 딱 실내 공간 딱 예쁜 거에 프레임리스 딱 도어에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딱 들어가니까 지금 이 구도가 되게 이쁘지 않나요? 아닌가? 시승해 보러 갈게요. 오늘 타본 차들 중에서 승차감은 이 차가 제일 좋아요. 왜냐면 세단이라서 차체 포지션 자체가 낮음에서 오는 안정감도 있고요.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이제 이모션 드라이브라고 방지턱을 넘을 때, 코너를 돌 때 주행 안정감을 위해서 전자 모터가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랜저는 그냥 가솔린 모델보다 하이브리드 모델이 승차감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또 심지어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추가로 장착이 된 차량이라서 우리나라에서 제네시스를 제외하면 가장 승차감이 좋은 차라고 봐도 무난할 정도예요. K9이 있었네. 실제로 주행을 했을 때는 산타페처럼 복합 연비보다 약간 더 나은 수준의 연비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1.6 터보의 이제 6단 자동 변속기 조합, 산타페랑 이제 동일한 조합으로 파워트레인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요즘 나오는 우리나라 하이브리드 차들은 대부분 이 조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차종마다 그래도 좀 다른 게 승차감에 도움이 되는 옵션이 다르고 구조 자체가, 프레임 자체가 또 다르고, 그리고 차의 무게도 다르고 휠 베이스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엔진 미션이 들어가도 완전히 다른 승차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산타페도 훌륭했지만 그랜저가 좀 더 승차감은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오늘 타본 세대 중에서 승차감은 저는 이제 그랜저가 가장 좋았고요. 그리고 그랑콜레오스, 산타페랑 비교했을 때 승차감이 좀 더 좋은 부분들이 많아서 또 놀랬고요. 산타페 공간 활용도에 놀랬습니다. 이렇게 신형 모델의 하이브리드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신차가 대비 빠르게 강가가 된 차들을 보여드려 봤고요. 저희 업체는 이렇게 하이브리드 차량을 점검을 할 때 주행 중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그 배터리를 구성하는 각 셀이 얼마나 안 좋은지, 향후 배터리가 얼마나 더 안 좋아질지 까지도 봐드리고 있으니까요. 하이브리드 중고차, 전기차를 구매하실 때는 또 저희 업체 찾아주시면 최고의 퀄리티로 점검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